어제와는 또 다르게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화답하면서 시장 분위기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중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내일장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궁금한 쪽 오늘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봇과 또선이 너무 잘 가서 로봇과 조선이 너무 잘 가서 그중에 한 개 저희 로봇주 여쭤보려고요. 사실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안 되는가가 추세 상승에 있어서 근거잖아요. 근데 로봇주는 그 얘기만 나오면 자신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다라는 리포트발과 함께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톤업이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표님의 평가는요? 일단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 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가결되고 그러고 로봇주들이 잘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란봉투법이 가결되고 나서 반짝 상승하고 오히려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 특별하게 로봇주 관련해서 오늘 상승할 트리거가 있었나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을 좀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업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고 유망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로봇 산업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기관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웬걸 기관과 외국인들이 투자가 공격적으로 하니까 기업에서는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손실이 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달라는 시그널도 어떻게 보면 말 수 있는데 당장의 입장에서 기관들은 지금 정보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정보를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매도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로봇주들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노란봉투법이 가결되고 또 관세 우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분들을 위한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항 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청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하청의 재하청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의존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는 원청으로부터의 어떤 악습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보호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금속노조 아닙니까? 네, 현대제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인건비 올려달라, 고상비 올려달라 계속 이렇게 우회를 하니까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 문 닫아버렸죠. 네, 그토록 금속노조들이 원했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속 노조한테 시달리느니 진짜 금속으로 만들어진 노조를 고용해서 24시간 365일 내내 돌릴 수 있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로봇 섹터가 잘 간다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굳이 오늘 시장에 반짝하는 와중에서 급격하게 추격 매수할 섹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소액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맞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유독 이슈가 없는 시장 속에서 반짝 상승을 노리고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에는 오히려 손실폭을 좀 더 높이거나 혹은 수익권을 좀 더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침착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지금 빨리 이 기류에 탑승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로봇주를 바라볼 거는 아니다. 의견을 주셨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조선주가 없으면 로봇주라도 사자라는 인식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추가 시세 후폭은 로봇주에서 좀 편안하게 매수가 가능한 쪽, 여유 있는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쪽, 현대모비스와 RS 오토메이션으로 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조지아 공장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아틀라스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가 났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지아 공장은 사람 반 로봇 반으로 이미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을 빼내고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 부담을 완벽하게 완화하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고 공장 지어라고 얘기하는 거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여기서 싸게 만드는 거 상관없다. 미국의 세금만 잘 내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명확하게 수출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부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서 뭐 로봇주가 들썩일 때 현대모비스가 좀 단기적으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현대모비스는 이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액추에이터보다도 실제로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수혜가 더 많습니다. 즉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강점은 아틀라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가 투입으로 됨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좀 더 저가로 경쟁력 있는 신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 실적도 덩달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점에서 현대모비스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표가를 달성하자마자 기업에서 오후 4시에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RS 오토메이션을 비롯해서 많은 부품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매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봐요. 특히 유상증자가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400억 정도 증자를 하다 보니까 기존 시총의 25%에 해당하는 증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신주 발행 예상가가 지금 11,3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조정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15,200원 선까지의 연내 목표를 잡고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에 있어서는 기회 좀 찾아볼 수 있고 여유 있는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여러분 판단 잘 내려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합니다. 오늘 외국인 말씀드린 대로 잘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예상 지수는 28포인트 올라서면서 3,171선, 코스닥은 793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종목군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어제와는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중국 관련한 관련한 우려들을 다시 뚫어내고 지금 현재는 반등 다시 시현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대 넘게 흐름 올라가면서 다시 80만 원 아래 그리고 100만 원 위라는 방향성 현재 확인되고요. LG 엔솔도 오늘 패시브 수급일까요? 0.57%가량은 들어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모든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 어제 떨어졌던 하락세를 모두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본격적인 추세 돌림이 나온 걸까요? 이번 주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유가 증권시장은 고점이 3,174포인트대였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3,172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0.9%의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실시간으로 계속 고점을 경신해내면서 일중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79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시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정말 강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2,9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순매수 포지션 잡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됐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계속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한 흐름을 체크해 보실까요? 지금 섹터별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어제 중국발 그리고 미국발 악재 속에서 주가의 괴로움을 겪었던 반도체 섹터는 오늘 외인 수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7% 상승, 특히 아이폰 관련해서 부품 주단 집중 높습니다. 삼성전기가 4.7%의 상승세, LG 이노텍도 3% 급등세로 거래 마쳤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이전 기대감 있는 알테오젠 1%로 거래 마치는 데 성공했고 오늘은 특히 비만 치료제단의 이슈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일동제약이나 한미약품도 탑라인 발표 앞두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오늘 이슈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 올릭스도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합니다. 한미약품 1%대,
에이빌바이오 2.7%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주항공 방산 쪽 보시죠. 어제부터 슬슬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8%,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현대로템도 3.5% 급등합니다. 이 안에서 시세가 가장 좋은 쪽은 한화 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6%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로봇 AI 안에서 오늘 로봇주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코스닥의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2.8%의 시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이버 쪽에도 오늘 외국인 수급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4.4%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 모두 HT중공업이 차지했는데, 거래대금으로 좀 살펴보면 여전히 조선주가 상위단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고, HG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고점 터치한 이후에 상승분을 다 토해내면서 마이너스 2%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단단한 외국인 수급과 함께 5.8%의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는 로보티즈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두 종목이 로보티즈와 올릭스인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오늘 전부 다 거래대금 상단을 장식한 가운데 내일장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내일장 주목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눈길을 줘야 하는 쪽이 어딜까 고민되실 겁니다. 금과 은 가격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중학개미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나라 소외반나가 어제까지의 판단이었다면 오늘은 또 다시 한번 기대를 자극시키는 시장의 모습이었네요. 자, 이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김덕호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핫섹터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게임 보자. 이벤트 이후에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뜻이나요? 그렇죠. 일단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 2025 이후부터 해서 종목별로 지금 갈림이 굉장히 네.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29만 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주가폭을 반납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게임에 집중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작 나오면은 잠깐 반짝 상승하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많이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인디 게임, 그리고 PC 게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IP 확보를 했던 기업이 대부분의 수상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50 검은 신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원인도 우리나라가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의 판호를 받지 못하고 또 보호 산업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와중 속에서도 한국으로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IP 육성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게임 산업이 강국이다라는 타이틀도 곧 중국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IP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P를 활용한 DLC라든가 혹은 이제 추가적인 상품들, 굿즈 등을 활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겨울까지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연휴가 길면은 또 게임 시장들이 또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소액 비중으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의 중요성 언급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좀 압축이 가능할지 탑픽 종목 들어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오위즈 나와 있네요.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는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던 피해 거짓에 이어서 DLC 수출까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을 아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92%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PC와 콘솔 부분에서의 상당 부분의 실적이 기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모바일 부분도 이제 브라운더스 2가 이제 중국 내에서의 동시 접속자 이용자가 28만 명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부문을 비롯한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피해 거짓 그리고 스컬과 같은 각종 IP들을 활용해서 고객들 유입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게임스컴 2025에서도 수상을 받은 작품이 이번 인디게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시가 되는 4종의 출시 게임 중에서 또 이런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또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캐대언 모멘텀
모멘텀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 로봇 등 주요 섹터에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간으로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격은 22,500원을 기술적 손절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연중 목표가 27,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지금은 수급이 좀 게임주까지는 못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 있는 종목군들은 잘 잡아봅시다. 2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오위즈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좀 받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쉬 치료제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강력한데요. 그 가운데 뭐 올릭스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지만 한의약품 거론도 많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31만 5천 원 주셨는데요. 꾸준히 좀 보시는지 점검해 주세요. 네, 한미약품은 8월 19일 날, 제 생일날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기억인데 사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축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당뇨학회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당뇨치료제 형량을 지금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공개를 하지 않겠죠. 그만큼 이제 이미 선 반영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RSI 지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 혹은 손실난 종목들을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는 현금 여력으로 활용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끊어갈 수 있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덕호 대표님 딱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이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끊어갈 것들은 끊어가자라는 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9월인데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예. 저도 추천했던 종목들이 뭐 다음날 되면 급등됐다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무풍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가 일으키는 작은 바람, 날개짓의 바람에서도 시장은 많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종목들에 대해서의 어떤 전략을 세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에 너무 급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현금 확보 또한 대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대해서의 비중이 너무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나눠서 사는 것이 오히려 순환 매점에서도 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떨어졌던 섹터들이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하는 와중 속에서도 과거에 대장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은 탄력을 많이 잃은 모습이에요. 네. 즉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미 선점 효과에 따른 이제 과도한 쏠림 현상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초점에 맞춰서 수급을 분석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장에 무엇을 샀는지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서요. 계속 시장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